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자, 2026년 기초회복 리뉴얼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인트로 강의입니다. 인트로 강의. 기초회복 강의를 하기 전에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은 어떤 식으로 회복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회복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만 필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전 강의는 일단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항상 했던 강의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아마 2년 전 맞을 거예요. 2년 전에 찍었던 강의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머리를 좀 많이 길렀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머리를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리뉴얼 강의이기 때문에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셔서, 그리고 저번에는 척추 파트만 제가 기초 회복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어깨 파트만 제가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더 촬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일단 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강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이직 아나토미 앤 팔페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이 기초 회복을 오프라인 때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근육이 어디 위치했고 어떻게 수축을 해야지만 이 근육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촉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목적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해부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건운사 혹은 생체를 따기 위한, 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내가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회원들을 티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내가 해부학을 공부하고 싶은 건지, 즉 인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부학을 공부하려는 건지, 본인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로서는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라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즉 이해가 되려면 먼저 암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봅니다. 암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뭔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보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단순하게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 어떤 의미를 봤었을 때, 이해가 선행돼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재미가 따라오고요. 재미가 따라오고 여기서 동기부여 혹은 보상이 입력이 돼줘야지만 저희가 암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일단 암기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미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재미라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목적이 저희가 재미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접어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시, 뭐 정지, 액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인체를 유의하기 위한 공부는 사실 기시정지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기시정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느 뼈에 붙고 어느 뼈의 어느 부분에 붙고 어느 관절을 지나는지, 그리고 그 근섬유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을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지나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지, 이런 섬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뼈, 어느 부위에서 시작해서 어떤 뼈에 끝나는지, 그리고 그 근육의 섬유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두시면 훨씬 더 인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이해하기엔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재미가 붙게 됩니다. 재미.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광배근 많이 아시죠? 광배근, 레테시무스 돌사이, 많이 아실 테고, 뭐 신용어로는 넓은 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배근이 굉장히 넓은 부위에 붙어요. 근데 얘가 왜 넓은 부위에 붙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광배근을 뭐 흉요근막에서 시작하고, 뭐 장골릉에서 시작하고, 늑골에서 시작해서 뭐 상완골에 붙는다, 이런 기시정지, 그리고 팔을 모으고 신전시키고 내외전시키고, 이런 액션을 단순히 외우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분들한테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광배근이 넓게 시작해서 딱 한 부위에 붙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모양을 띠게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액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도 단순히 랩 풀다운을 하고 로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광배근의 특이성 혹은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천편일률적인 트레이닝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좀 더 다양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광배근을 이제 다양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광배근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얘기 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광배근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면 넓은 부위에서 시작해서 한 부위에 붙습니다. 즉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넓은 부위에 고정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정점의 작용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상완골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매달리는 즉 데드행 동작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드행. 이 동작은 어때요? 두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온전히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체중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분산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이때 광배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분산을 해줍니다. 상완골 한 지점에 시작해서 이게 어디에 붙어요? 흉요근막, 늑골, 흉추까지 이렇게 쫙 스트레스가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배근은 매달리기에 특화된 근육입니다. 매달리기를 했을 때 굉장히 활성도가 높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렇지 않을까? 이 근육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더 어떤 형태의 어떤 작용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다 보니까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장과 제 생각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근거 논문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제가 근거 내용을 찾아놨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선생님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근거, 이런 생각에 대한 근거를 제가 찾아놨잖아요. 그쵸? 그게 딱 뭔가 공식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논문이 또 그 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논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답이에요. 쌤들은 의존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권위자가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선생님들이 은근슬쩍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바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니까 내가 그런 권위자의 말에 편승해서 좀 더 뭔가 편하게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셔서 필드에 직접 일을 하시려면 주관이 쓰셔야 돼요. 주관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여기도 얘기 듣고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네?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듣고 여러 교육을 들으시면서 내 주관을 세우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휩쓸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교육할 때 말씀드리긴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길은 있지만 답은 없다고 봐요. 네, 답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답이 없다고? 그럼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선생님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선생님들이 습득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길을 찾아가겠구나. 내 기준을 세워야겠구나. 이거 기준을 세우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셨죠? 자꾸 좀 잔소리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광배근은 물론 당기는 동작에도 광배근이 쓰일 테지만 주로 매달렸을 때 굉장히 강한 이점을 가지는 근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광배근은 무조건 매달려야지만 커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안 되고요.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것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VS 서로 이제 맞짱 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그러진 않아요. 근데 편 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외우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명칭, 시작점, 정지점, 움직임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해부학 책을 이걸 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려고 사야 돼요. 이걸 보려고. 근데 자격증은 다른 거예요. 근육의 형태는 어떤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나오나?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육의 형태를 최대한 많이 봐야 되고요.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생기지? 이런 모양은 또 어떤 이점이 있지? 흥미롭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개미들 이렇게 처음 봤던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기어다니지?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잖아요. 근육도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골격도 그렇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에서 공부하면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안 나오죠. 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아마 맞죠, 그쵸?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새롭게 한번 봐주세요, 근육을.
그리고 근섬유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근육이 어떤 관절을 지나는지. 왜냐면 그 근육이 어떤 관절을 지나는지 알면 이 근육은 어떤 관절에 영향을 주겠구나.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육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근섬유의 방향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이두근 예를 들어볼게요. 이두근. 이두근은 팔뚝 있죠, 이렇게. 이두근 어디 지나가요? 이 팔꿈치도 지나가고 어깨 관절도 지나가요. 근데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들? 일직선으로 생겼죠, 일직선. 그럼 얘네들이 수축을 했을 때, 그러면 팔꿈치는 어떤 작용을 해요? 굽혀주는 작용을 하겠구나. 일직선으로 생겼으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에 사선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도 지나고 어깨도 지나니까, 어깨도 이제 일직선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shoulder flexion, elbow flexio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피네이션 이런 동작도 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근육이 지나가는 관절을 알게 되면 근육이 어떤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형태, 모양 혹은 작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근섬유의 모양을 봐야 되고요. 근섬유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선 모양인지 일직선 모양인지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인지. 이술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모양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스핀처라고 표현해요. 조임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술을 조일 수 있는 액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죠. 자, 주변 조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조직. 이두근이 수축을 한다고 표현할게요. 자, 이두근이 수축을 했을 때 이두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면 이두근이 수축했을 때 주변 조직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주변 조직들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두근이 수축을 해요. 이두근 주변에 뭐 있어요? 삼두근 있죠. 삼두근. 얘 뭐예요? 이두근이랑 반대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두근이 이렇게 수축했을 때 삼두근이 그냥 휑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해요? 신장성,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 팔꿈치 보호하려고. 이두근이 그냥 막 수축해요. 100%. 그러면 이 수축 속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없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반대쪽 근육이 살살 잡아주면서 긴장을 하면서 잡아주면서 얘를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조직 또 뭐 있어요? 밑에 상완근이라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두근 밑에 또 한 가지 근육이 있어요. 얘도 수축을 하겠네요. 왜냐면 이두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얘도 일직선 모양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근 밑에 상완근도 있네. 그러면 이두근 수축할 때 상완근도 수축하겠죠. 도와주겠죠. 그렇죠? 해당 근육 주변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이두근이 수축했을 때 주변 조직들의 반응들이나 뭐 이런 경직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살짝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초 회복학이니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처음에 배울 땐 하나의 근육이 어떤 형태, 어떤 근섬 모양, 그러니까 어느 관절을 지나는지 요거만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주변 조직을 또 이건 약간 뭐랄까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응용. 주변 조직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설 같은 걸 세울 수 있습니다. 가설.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아파요. 팔꿈치가 아파. 근데 언제 아파? 팔꿈치를 이렇게 필 때 아파. 필 때 아파요. 그러면 필 때 아프니까 팔꿈치를 필 수 있는 여기 지나가는 관절이 근육이 뭐 있어요? 삼두근 있잖아. 팔꿈치 지나가는 삼두근 뒤에서. 왜냐면 필 때 아픈다고 하니까 팔꿈치를 피는 동작을 했을 때 어느 쪽, 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해야 팔꿈치가 펴져요? 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해야 팔꿈치가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팔꿈치 뒤쪽, 팔 뒤쪽에 있는 근육들 중에 팔꿈치를 지나가는 근육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 삼두근밖에 없네. 삼두근만 팔꿈치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면 사실 수목 편근도 좀 지나가긴 하는데 그럼 넘어가고 이 삼두근이 이제 폈을 때 얘가 작용했을 때 팔꿈치가 아픈 거구나. 그러면 삼두근의 기능이 좀 부족한가? 삼두근의 어떤 근력이 부족한 건가? 그럼 삼두근 이제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삼두근 운동했는데도 똑같이 팔꿈치 폈을 때 아파. 그러면 삼두근 근력이 부족한 건 아니네. 그럼 그 주변 조직들의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검증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두근 근력 운동을 했는데 크게 뭐 영향이 없어. 바뀐 게 없어. 그럼 삼두근 근력은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럼 삼두근을 도와주는 근육들이 좀 약한 건가? 그래서 여기 주근, 팔꿈치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럼 팔꿈치근을 한번 훈련을 시켜봤어. 그랬더니 괜찮네? 그러면 삼두근이 문제가 아니라 삼두근을 도와주는 협력근이었던 팔꿈치근의 근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팔꿈치를 폈을 때 아팠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으면 검증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게 수업을 하시면 되죠. 이런 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응용해부학 때나 RMT 세미나 때나 이럴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능력을 기르려면 이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기초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해부학 책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데바란 걸 아셔야 되고 실제 인체를 아셔야 돼요. 이 세 포인트에 대한 차이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부학책 보죠. 공부하려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예요? 일러스트가 사진이나 해부학 그림이 개떡 같아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개떡 같은 해부학책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근육의 모양과 형태와 지나가는 관절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뭘 또 보면 좋아요? 주변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러스트가 이쁜 해부학책을 보셔야 돼요. 이쁜 거. 아셨죠? 그냥 3D로 만든 거 말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린 거. 그래서 네타. 글씨 좀 이쁘게 쓸게요. 네타의 해부학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스 오브 아나토미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오브 아나토미. 이런 책이 명작입니다. 그런 책을 사서 근육을 보시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근육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 근육 주변에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자격증을 위한 공부는 다른 거예요. 자격증을 위한 공부는 진짜 일러스트 진짜 딱 3D로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찾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싶고 이해를 하고 싶어. 이런 거 보면서 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럼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자, 우리가 횡격막 이렇게 쓰면 횡격막. 횡격막이라는 게 숨을 쉬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일반적인 근골격 해박책만 보게 되면 뭐 기시, 뭐 정지, 뭐 기시 같은 경우는 이게 늑골, 뭐 흉골, 정지 같은 경우는 횡격막 중앙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액션 같은 경우는 하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재밌어요? 전 재미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응용해박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기초해박 때는 근육만 좀 보거든요. 왜냐면 기초니까. 응용해박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자, 횡격막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횡격막 주변에 뭐 있어요? 늑당근도 이렇게 있고, 자, 심장이랑 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심장이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횡격막 수축했을 때 심장에 영향 주지 않을까요? 네, 줄 수 있어요. 네, 레퍼런스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요방형근이랑 그쵸, 요근이랑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쵸? 그럼 횡격막이 얘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줄 수 있어요. 자, 흉형막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의 고관절이 아파요. 고관절이 막 이렇게 내가 다리를 들 때 아프대. 스쿼트 할 때 낑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고관절 스트레칭하거나 뭐 고관절 굴곡근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수업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고관절이 찝혀. 그런 경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고관절 찝힘의 개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성을 내가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결성을 보면 아셨죠? 왜냐면 횡격막과 요근이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흉격음악적으로 연결돼 있고 다양한 부분에도 연결돼 있으니까 부착점에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 연결성까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책을 사셔야 돼요. 네타 해부학책 같은 근데 좀 비싸긴 해요. 비쌉니다. 근데 이 필드에 계속 계실 거면 명작이에요. 수학의 정석. 그거 훨씬 더 따봉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단 이렇게 재미를 갖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카데바라는 걸 보셔야 돼요. 카데바 보려면 시체거든요. 시체. 카데바라는 걸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참관하실 수 있으면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지금 단체들이 몇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참관하셔서 내가 한번 진짜 이렇게 뭔가 포셉을 잡고 직접 뭔가 해부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카데바 같은 건 교육 같은 거 보면은 이미 다 카데바 해부를 해놓은 거를 한번 들춰내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데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포르말데인이 굉장히 말라서 이제 마치 육포처럼 딱 이게 수분기가 없는 카데바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카데바는 우리 실제 임상에서 크게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프레시 카데바를 선생님들이 직접 참관해서 뭐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굳이 트레이너가 이 카데바 실습까지 해야 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면 좋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더 나없이 좋은 거예요. 왜 트레이너가 하면 안 돼? 왜? 그런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움직이면 인체를 더 잘 알고 싶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내가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을 더 기르겠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참관 안 해도 돼요. 유튜브에 카데바 영상만 치셔도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실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책을 통해서 단면적인 것들 2D로 우리가 인체를 배웠다면 이 카데바를 통해서 3D적인 어떤 이런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아셨죠? 3D 입체적으로 요방형근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단면이 아니라 조금 더 앞, 뒤,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위라고 또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겠구나.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카데바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튜브를 정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쳐보면 영어로 치세요. 카데바. 그러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꼭 한번 선생님들이 2단계를 끝내고 보셔야 돼요. 2단계 끝내고 그냥 이거 바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해부학이랑 완전 달라요. 해부학 책이랑 완전 달라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 근육이 이 근육이었다고? 그러면 달라요. 하여튼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데바를 통해서 우리가 3D적인 어떤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면 실제 인체에다 대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카데바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 뭔가 조금 안 좋은 점? 단점이 있겠죠. 실제 인체랑 달라요, 카데바는. 왜냐면 카데바는 프레시 카데바는 또 다르긴 한데 프레시 카데바도 어쨌든 통틀어 말씀드리면 일단 카데바는 수분이 없습니다. 수분. 프레시 카데바는 좀 다른 얘기예요. 수분이 없고 실제 신경적인 활성이나 액션들 이런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카데바에서는. 왜냐면 일단 신경적인 작용이 일단 끊어진 게 바로 카데바니까요. 인체의 거의 8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는 점탄력성의 특징을 띠게 되거든요.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점탄력성이 굉장히 많은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점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분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카데바만 봐서는 이 수분, 실제 인체에 대한 이 수분의 역할이나 이것 작용들을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체를 생각했을 땐 인체에서는 수분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수분의 영향이 좀 더 크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경적인 작용 카데바 우리가 뺨 때려보세요 선생님들. 이러면 어깨 긴장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데바 뺨 때리면 어깨 긴장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뺨을 때렸을 때 이런 이 센서리 이런 감각의 작용들이 신경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어깨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경적인 연결성을 인체에선 볼 수 있는데 카데바에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에다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미지, 가설, 연결설 등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해부학에서는 안 하고요. 응용해부학에서 이렇게 단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기초해부학은 진짜 말 그대로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거고요.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어느 관절을 지나가고 어느 관절에 이제 붙어 있고 그래서 이 근육이 또 어떻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기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기시정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노출을 계속 하셔야 돼요. 노출을 계속 많이 보고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반복을 했을 때 외워야지, 꼭 봐야지. 의무감에 하지 마세요. 그냥 화장실 갈 때 해부학책 하나 두세요. 화장실에서 보는 해부학책. 그리고 내가 어디 자리에서 보는 해부학책. 그때 심심하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노출하고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저번에 내가 대퇴직근에 대해서 좀 봤지. 근데 얘가 어떻게 지나갔지? 맞다. 이게 이렇게 지나갔구나. 쌤들이 뭔가 이 반복에 대해서 암기를 했다. 암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뭔가 이제 잘했다라고 하면 보상 주세요. 보상. 그날 두종쿠를 산다거나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어쨌든 자기한테 보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 반복, 보상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이걸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상을 그런 식으로 줘도 괜찮은데 이걸 수업 때 많이 썼어요. 수업 때. 회원님 이런 수원 운동할 때 회원님 지금 이 근육이 어디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근육을 이렇게 운동하면 조금 더 느낌이 잘 올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좀 느낌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저한테 그게 보상이었거든요. 좀 잘하고 있구나. 물론 선생님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수업에 회원들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수업 듣거나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회원들은 운동하러 온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운동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근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다. 가볍게 인트로 형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 막 강의하듯이 내가 더 많이 한다. 나 이거 최고다.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싫어요. 그건. 저 같아도 싫어.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나 잘났다. 이거를 그렇게 뽐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좀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회원의 피드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해부학을 재밌게 그리고 임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부학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